예전에 우리 할머니 시대에 주로 사용됐던 수치, 석탄과 석유, 그리고 도시가스의 사용으로 생활이 근대화되면서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 왔지만 요즘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보면 수치를 판매하는 곳이 부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쓰임새 때문에 특히 젊은 주부들에게 대단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구시대적 유물로서 용도 폐기가 되어 사라져가던 수치, 왜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걸까요? 오늘 수치에 대한 이 모든 신비로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수치란 목탄이라고도 하며 신선한 힘이란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섭씨 600도에서 1200도의 온도에서 1차적으로 태우는 것을 말하며 맛과 냄새가 없고 탄소 85%, 수분 10%, 미네랄 3% 등으로 구성된 탄소 덩어리 물질입니다. 수채 재료는 재질이 단단한 나무가 사용되는데 한국에서는 참나무류가 주로 사용되며 참나무류로 만든 숯을 참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용으로 주로 쓰이는 소나무 숯과 그 외 대나무 숯 등이 있습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면 나무는 열분해되어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즉 기체인 목가스, 액체인 목조액과 목타르, 그리고 오늘 소개할 고체인 수치인데 수치는 크게 검탄과 백탄으로 나누어집니다. 검탄은 숯가마에 나무를 넣고 섭씨 400도에서 700도로 올린 다음 구멍을 막고 숯가마 내에서 자연적으로 꺼지게 하여 만든 것으로 탄질이 부드럽고 불이 잘 붙으며 타다가 꺼지는 일이 적고 지속시간은 비교적 짧으나 많은 열을 내기 때문에 요리보다 재련이나 대장간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연료나 기타의 용도 등으로 사용되므로 인체에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며 다만 숯 본래의 성질은 흡습성 또는 탈취 등의 기능만 할 뿐입니다. 이 검탄이 세계에서 생산되는 숯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검탄은 일산화탄소 생산량이 많고 유황 성분이 나와 가스 중독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백탄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편입니다. 백탄은 기본적인 생산 방법은 검탄과 같지만 1200도씨 이상으로 고열을 가한 다음 불을 끌 때 활활 타오르던 나무를 재빨리 숯가마에서 꺼내어 축축한 재와 흙으로 덮어 식혀 만들며 이렇게 불을 끈 후 재가 나무의 겉에 묻어 있어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백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가마 속에서 수분이나 인체에 해로운 유황 성분이 완전 연소되어 가스 중독 사고가 없고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해도 강한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백탄은 원통형의 참나무가 들어갔을 경우 실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원래의 모습대로 나오는 검탄에 비해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나며 백탄은 두들겼을 때 금속과 같은 소리를 냅니다. 활성탄은 탄화된 숯의 가장 큰 특성인 흡착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검탄을 600도에서 900도의 수증기를 가하여 숯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열처리하여 재가공한 제품입니다. 숯은 탄화 과정에서 작은 구멍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숯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섭씨 600에서 900도의 온도에서 같은 공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고 이 같은 과정을 활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숯은 탄화 과정만 거친 것인데 그 이유는 재래식 숯가마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중에 나와 있는 활성탄이라는 것 중 대부분이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부가 활성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열탄은 100% 천연 톱밥만으로 성형하여 만든 수치로서 가장 화력이 세고 오래가는 수치입니다. 근래 들어서 수채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채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좋은 제품은 백탄이라도 나무의 결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채 종류로는 건류탄과 뜬수치 있는데요. 건류탄은 레토르트 등에 의해 건류시켜 만든 탄이며 뜬숯은 장작을 떼고 난 뒤나 피던 참숯을 꺼내 만든 숯입니다. 숯은 언뜻 보면 검게 탄 나무일 뿐이지만 수많은 구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자현미경으로 숯을 들여다보면 미크론 단위의 미세 구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멍은
나무가 뿌리로부터 흡수한 영양분이나 물 등을 운반하던 통로로서 막힌 곳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숯이 공기와 닿는 단면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숯은 놀랍게도 1g당 90평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숯의 가장 큰 특징인 탈취는 바로 이 넓은 단면적 때문입니다. 또 이 미세한 구멍은 유익한 미생물의 주거지이기도 하여 탈취와 동시에 화학물질까지 흡착하여 그 독소를 미생물이 분해하여 무해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것은 숯이라고 하면 다 같은 숯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숯은 제조 과정과 효과가 다 다르며 그 용도에 따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숯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적외선은 독일의 과학자 허셀에 의해 발견됐으며 생명 생육광선이라 불려 3.6에서 16 미크론의 기본 파장의 열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열 에너지는 피부 속 40mm까지 침투하여 몸의 온열작용을 통해 인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게 하고 인체 물질들이 순환하는 일을 돕는 유익한 광선입니다. 이 광선은 지구상의 모든 물질에서 방사가 되는데요. 특히 숯, 황토, 돌, 세라믹 등이 방사율이 높습니다. 숯이 방사하는 원적외선은 방사율 기준을 1로 놓고 볼 때 93%나 됩니다. 대기를 이루는 산소, 질소, 수소 등의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며 신체에 양이온이 많으면 습도가 높아 불쾌하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음이온이 많게 되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기분이 상쾌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혈액 중에 전해질을 조성하여 신경이나 근육이 활발해지고 자율신경의 흐트러짐을 바로잡아 내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질은 약알칼리성이며 반대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식생활을 하는 사람과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사람은 산성체질입니다. 즉 인체 혈액 중에는 여러 음이온 입자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 음전기를 띤 음이온이 많으면 혈액은 약알칼리성으로, 양전기를 띤 양이온이 많으면 혈액은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 피로와 스트레스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혈액 중에 칼슘 이온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숯은 다공질로 되어 있어 우수한 흡착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흡착력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숯을 약용으로 치료적 효과로 활용해 왔습니다. 설사나 소화불량, 이질, 장염 등이 생겼을 때 숯가루를 약으로 복용해 왔으며 이것이 전래적 민간요법으로 이어져 왔고 한방요법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숯은 의학적으로 진통효과와 해열효과, 해독효과, 공해물질과 농약 성분의 제거 효과 등이 있다는 것이 많은 실험과 임상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약전의 약용탄, 미국의 약전에는 활성탄, 일본의 의약품 규격서인 일본 약방문에는 약용탄으로 의약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전자제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인데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전기 제품들이 현대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사용치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백탄은 전자파의 흡수력과 차단력이 철판보다 높은데요. 더욱이 1200도씨 이상에서 구운 숯은 흑연보다도 강한 전자파 흡수 차단력이 있습니다. 숯은 최고의 고성능 필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숯의 내부는 다공질로 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와 물도 숯을 통과하면 놀랄 정도의 정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유독가스 방어에 이용하는 방독면의 여과통에도 숯이 사용되어 유독가스를 없애는데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담배의 필터이고 담배의 차콜 필터에는 활성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담배의 맛을 순하게 하고 독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 등의 물도 숯을 통해 여과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온에서 구워진 숯은 수분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숯은 훌륭한 제습 및 습도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스펀지가 물을 깨끗이 흡착하듯이 숯은 주위의 습도를 줄여줄 뿐 아니라 참숯을 옷장 안에 넣어두면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 등의 서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냉장고에 숯을 넣으면 냄새 제거 효과와 음식물과 야채 등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실내 환경오염 실태 현황에 따르면 각종 건축 내장재에서 배출되는 VOC 농도가 시공 후 6개월에서 12개월 집중 방출하며 4, 5년간 계속 방출된다고 합니다. 시멘트에서 독성분이 많이 방출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몸 안에서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두통, 현기증, 귀울림 등의 주거병이 발생합니다. 이런 독성분을 정화해 주는데 숯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개나 침대 밑에 숯을 놓아두면 머리를 맑게 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고 취침 중에 생기는 노인들의 탈수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장을 담글 때 숯을 이용해 왔습니다. 숯의 다공질이 갖고 있는 불순물 흡착력과 숯의 미네랄 성분을 장에 용해시켜 약 알칼리화시키고 원적외선 방사로 고르게 장을 숙성시켜 맛있는 장을 만들며 음이온 효과와 방부 효과로 장의 산화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숯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숯은 주로 건조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로 탈취 또는 방습 등의 이유로 숯을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숯을 조금만 활용하면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숯을 일정량 쟁반이나 그릇에 담아서 그 안에 물을 부어서 사용하게 되면 탈취와 동시에 습도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인테리어 역할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숯이 외부의 습도가 낮을 때는 담고 있던 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외부의 습도가 높을 때는 다시 끌어들이는 유동적인 가습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숯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용도에 따라서 어떤 숯을 사용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제거, 습기 제거, 하수의 수질 정화, 토지 개량 등이라면 숯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숯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음료수의 정화, 취사용, 세탁용, 목욕용, 자외선 차단 등에는 단단하고 물에 가라앉으며 고온에서 구운 백탄이라야 적합합니다. 따라서 건강생활에 활용하는 숯은 고온에서 구워 탄소 함량이 높고 전도성이 좋은 백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숯의 사용 기관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숯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을 얻기 위해서 숯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 밥솥이나 음료수에 넣는다거나 김치나 요리에 넣어 매일 사용할 경우 대략 3개월이면 숯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이 거의 용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용도에서 미네랄 성분의 섭취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냄새 제거, 원적외선, 불순물 흡착 등의 효과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용도가 아닌 탈취, 습기 제거, 음이온의 공급, 원적외선 방사 효과, 전자파 흡수 차단, 실내 공기 정화, 목욕, 세탁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간혹 물에 씻어서 그늘에 건조시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숯의 다공질 속에 들어있는 유용한 균이 죽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숯을 씻을 때 절대로 세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제가 숯의 강한 흡착력에 들어가 다공질에 붙기 때문에 취사나 정수에 사용할 경우 체내에 세제가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숯의 재사용을 위하여 건조시킬 때 날씨가 좋은 날이나 공기가 건조할 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것에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숯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조그만 관심 하나가 나는 물론 우리의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숯을 이용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